아니요, 깨진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코스피 지수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4월에 2200에서 지금 이게 어제가 5600이었고 오늘 또 5800에 근접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수가 이렇게 2배 이상 올랐는데 잘 보시면 되게 재밌는 게 있습니다. 요게 어떤 요게 딱 저점이 게 어떤 단위인 줄 아세요? 이때가 언제였냐면 당시 이재명 민주당 의원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날이었어요. 그날이 정확하게 바닥이었고 그 뒤로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죠. 주식시장이 이렇게 2배 이상 올랐으면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를 했으면 내 자산이 2배로 커진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좋으세요? 네.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의식을 좀 아까도 김태현 의원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문제의식을 좀 갖습니다. 그건 이것 때문이에요. 이건 우리나라 가계 순자산 분위별로 얼마나 주식 투자를 해놓은지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산이 많은 5분위는요 7천만 원 이상의 주식을 갖고 있어요. 2024년 기준. 그런데 자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1분위는 7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100배 이상의 차이가 나요. 그런데 자산이 이렇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게 이디오피아가 아니기 때문에 자산이 100배 이상의 차이가 날 수가 없는데 주식의 투자의 차이가 100배 이상이 난다고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주가가 2배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오른다고 해요. 어떻게 될까요? 빈부격차는 커지고 자산의 불평등은 확대될 겁니다. 사실 여기에서 문제의식을 좀 갖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왜 잘 보시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대다수의 국민들은 주식 투자를 하지 않고 있었을까요? 지금도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이 좋다고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주식 투자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ETF 이재명 대통령이 투자한 거 ETF를 사는데 100만 원, 200만 원 그 정도 수준입니다. 왜 이렇게 저희는 용기를 못 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기본적으로 자산이 없기 때문에 그죠? 불가피한 상황이죠. 근데 두 번째가 되게 중요한데 그건 뭐냐면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나 주식 투자 해본 적이 없는데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리고 또 하나 해봤어도 나쁜 경험만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변화를 좀 일으켜야겠다. 뭐냐면 자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투자 자금을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이제 공론화해야 해서 얘기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많은 분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사실은 저는 투자에 대한 공부, 투자에 대한 학습 이런 것들이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같이 끌어올려야죠. 그래야 한국의 주식시장이 좋아지면 모두 다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너무 편차가 크다는 거예요. 이런 지점을 좀 전 확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건 뭐냐면 프랑스의 경제학자 피케티가 기원년부터 조사한 그래프입니다. 어떤 걸 비교해 봤냐면 저 주황색 그래프는 투자 수익률이요. 자본 수익률. 쉽게 말해서 돈 투자한 다음에 나오는 수익률. 이건 뭡니까? 경제 성장률이에요. 경제 성장률을 어디하고 일치할까요? 노동 수익률하고 일치할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쉽게 말해서 내가 노동을 하게 된다면 매년 이 정도의 수익률을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랄 만한 건 뭐냐면 항상 자본 수익률이 노동 수익률보다 높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빈부격차의 근원이죠. 왜냐하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저 수익률에 따라잡지 못하니까 항상 빈부격차가 발생해갖고 경제적 불평등은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기 기원년 이럴 때도요 자본 수익률이 저렇게 높았어요. 이게 수렵 생활 할 때인데 저 자본 수익률을 얻은 사람들은 뭐 하던 사람이었을까요? 다 토끼 잡고 사슴 잡으러 갔는데 뭐 하던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막 활 빌려주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슴 잡은 사람보다 수익률이 높았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농경사회로 갔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진행 중 아무리 농사를 열심히 해도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투자하거나 주식 투자한 사람들이 수익률이 훨씬 높은 거예요. 그래서 진보적 경제학자들이나 진보적 정치인들은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세금을 부과해서 복지를 한 다음에 이 격차를 줄여야 된다고 계속 얘기했고 우리는 그런 변화를 추구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성공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성공하지 못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우리는 저 자본 수익률을 낮추거나 혹은 노동 수익률을 노리고 한 노력들을 엄청나게 해왔는데 그 격차를 결국엔 줄이지 못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다른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뭐냐면 모두 다 자본가가 됩니다. 모두 다 자본 수익률을 얻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격차가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그런 이야기를 사실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미국에서 그런 운동을 합니다. 이 보시는 사람은 루이스 캐소라는 경제학자인데 1970년대 후반부터 미국의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운동을 해요. 주식 대중화 운동을 해요. 그래서 중산층이 노동자가 주식을 사야 된다. 그래야 불평등이 해소되고 빈부격차가 해소될 수 있겠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운동이 성공하면서 지금 미국에는 엄청나게 많은 중산층이 주식을 갖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산층의 부가 커졌고 그들이 소비를 증가시키면서 미국의 기업들이 좋아진 이유이기도 했어요. 사실 저는 대한민국이 지금 이 운동을 해야 될 때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주가가 또 오르잖아요. 또 좋은 시절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자본에 대한 관심, 투자에 대한 관심을 같이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밀고 있는 캐치프라이즈입니다. 모든 시민을 자본자로 만들자. 저는요, 왜 노동자는 노동자라고 하고 자본가는 자본가라고 하는지 이해하지 못해요. 저는 자본가도 자본자라고 합니다. 모두 다 자본자가 우리가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 우리가 코스피가 오르고 시장이 좋아지면 모두 다 같이 좋아질 수 있죠. 좋은 시기가 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자본 투자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 여러분 투자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투자가 뭘까요? 그냥 돈 넣고 돈 먹는? 아닙니다. 좀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투자는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가 고민해 온 문제예요. 왜냐하면 농경 생활을 하는데요. 잉여 생산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죠? 왜냐하면 가을에 곡식을 생산해내는데 1년 동안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생산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건가? 이 문제부터 투자가 시작된 겁니다. 근데 인류는 두 가지의 해결 방법을 발견했어요. 첫 번째는 창고에서 보관하는 거죠. 그랬더니 저기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썩기도 하고 다른 부족이 쳐들어와서 막 불지르기도 해요. 아 이건 투자가 아닌데? 그러면서 누군가 돼지를 키우고 남은 음식으로 그리고 예를 들면 남은 농작물로 돼지를 키웠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새끼를 엄청나게 나네요. 그리고 오랫동안 살아요. 또 계속 또 생산하고. 사실 투자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의 자본, 남는 자본을 과연 우리는 창고에 보관할 건가? 아니면 돼지를 키울 건가?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고민하셔야 됩니다. 사실 투자에서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돼지를 키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창고에 쌀을 보관해 놓고 있습니까? 그동안은 창고에 쌀을 보관해 놓고 있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부동산이에요. 계속 내가 더 많이 창고에 쌓아놔야지. 창고에 쌓아놔야지. 그러다가 갑자기 홍수가 오거나 가뭄이 오면 비싸게 팔아 제껴요. 누구한테요? 집 없는 사람한테. 그리고 세입자한테.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 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뭐라고 하냐면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투자가 아니에요. 근데 대한민국을 보세요. 비금융자산이라고 하는 부동산에 70% 이상의 자산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 지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큰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투자하는 나라로 만들고 있다. 다른 나라를 보세요. 다른 나라는 다 지금 돼지를 키우고 있다고요. 언제까지 이 상태로 갈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변화가 지금 어쩌면 시작되는 그 아주 중대한 시점에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계시고 그걸 목격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시장과 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변화에 대해서 인지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코스피 지수를 한번 봐볼게요. 2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러면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할 건가 이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자, 이 그래프를 보면서 저한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올랐는데
해도 돼요? 이렇게 올랐는데 더 사도 돼요? 웬만하면 100만 원밖에 안 사놨는데? 아니면 이렇게 올랐는데 빠지는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하락하는 거 아니에요? 위기가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질문은 다 틀렸어요. 왠지 아세요? 이제부터 투자를 얘기할 건데 여러분 투자는요 미래에 하는 거예요. 과거나 현재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 기준은 과거나 현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물어봐야죠. 더 오를 수 있어요? 더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기준은 과거에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올라서 이렇게 올랐는데 이 기준을 바꾸셔야 돼요. 그럼 반대로 주가가 엄청나게 빠지면 하실 겁니까? 그럼 그때는 이렇게 또 물어볼걸요? 이렇게 빠졌는데 해도 돼요? 초점은 미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물어봐야 돼요. 그럼 여러분 투자를 할 때 미래를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어떤 차이냐면 가격과 가치의 차이. 가격은 프라이스라고 하고 가치는 밸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가격은 뭐냐? 프라이스는 뭐냐? 이겁니다. 내가 지불해야 될 거예요. 이건 과거나 현재의 얘기죠. 그죠? 내가 지불해야 될 겁니다. 가치는 뭐예요? 내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얘기할 땐 가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엄청 삼성전자가 막 16만 원, 17만 원인데 어떡하냐? 이건 의미가 없어요. 가격을 얘기하잖아요. 가치를 물어봐야죠. 물건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물건의 가격이 중요합니까? 가치가 중요해요. 가치. 진짜요? 네. 아니요. 여러분들은 그동안 가격만 보셨을걸요. 그래서 세일하면 다 사셨잖아. 물건을 살 때도 똑같아요. 가격보다 가치를 봐야 돼요. 전 이걸 투자나 재화를 살 때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요. 어제도 집에 지난주에도 집에 제가 늦게 들어왔더니 제가 맨날 이 옷만 입고 다니거든요.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 똑같아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불쌍했나 봐요. 새 옷을 딱 하나 사왔더라고요. 한번 입어보래요. 입어봤더니 안 어울려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당신 이거 왜 샀어?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십니까? 세일해서 샀지. 네. 집안 교육도 안 돼요. 제가 그렇게 가치를 외치고 다니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가치를 얘기합니다. 가치는 근데 핵심이 뭔지 아세요? 변화한다. 현재가 고정된다는 게 아니에요.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는 변화에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삶에서도 똑같. 이게 물건 사는 것도 말씀드렸는데 삶에서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아까 지나쳤지만 요거 한번 보실래요? 재미삼아. 요거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미혼 남성과 여성들의 이상적인 배우자상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상적인 남편은 남자가 키가 178이 일단 넘어야 돼요. 일단 저는 탈락입니다. 보세요. 연소득이 6천만 원 이상이고요. 자산이 3억 이상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심지어 뭐도 좋아야 돼요. 성격도 좋아요. 이거 가능합니까? 자, 이상적인 아내상 볼까요? 키가 164, 연소득이 4천만 원 이상, 자산이 또 있어야 되고 역시나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근데 우리는 이 남자를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언제요? 이 남자 군대 갔을 때. 왜 군대 갔을 때는 안 만나고 다 돼서 만나려고 합니까? 여러분 그것도 투자예요. 미래 투자. 그죠? 가치를 보셔야죠. 그래서 이상한 애들이 있어요. 휴가 나왔는데 군복 입고 도서관에 앉아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을 만날 생각을 해요. 그게 투자입니다. 여러분 그 변화를 있는 거,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는 주식 투자할 때도 그 가치를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가격보다 가치가 클 때 아무리 가격이 올라도 가치가 크다면 여러분 투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지금 주식의 가치를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대한민국의 주식의 가치는 어떨까요? 가격은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 가치는 그보다 클까요? 아니요. 그런 차원에서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을 조금만 알려드릴게요. 가치를 계산하는 게 밸류를 가치를 하는 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치 평가라고 하는데 그걸 밸류에이션이라고 해요. 전 저걸 20년 동안 해왔대요. 가치를 평가하는.
그런데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기업이나 주식을 투자할 때 뭐 그게 부동산이건 특히 기업을 볼 때 이 두 가지 방식으로 가치를 계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의 미래를 평가하는 거죠. 그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개인에 대한 평가를 할 때도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뭘 물어봐요? 아파트 있어? 그죠? 그 다음에 뭐 갖고 있는 예금이나 현금을 얼마나 갖고 있어? 물어보잖아요. 또 하나 뭘 물어봅니까? 뭐 기술이 있습니까? 직업이 뭡니까? 그건 미래를 물어보는 거죠. 똑같아요. 기업을 물어보거든요. 두 가지를 측정하죠. 제가 이걸 왜 얘기 드냐면 지금 대한민국의 주식은 둘 중에서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미래 성장이요. 아니요. 네? 고유자산이에요? 지금은 자산을 얘기하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주식의 가치를 다르게 평가해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엄청나게 좋습니까? 두 배가 좋아졌어요? 지난해보다? 아니요. 아직까지 어려워요. 아까 어떤 분 자영업 하신다는데 너무 어렵대요. 디저트 카페. 뭐가 좋아졌는데? 뭐가 좋아졌습니까? 그런데 주식시장 두 배가 올랐잖아요. 그건 지금 미래 성장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산에 대한 평가. 그 자산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게 이 PBR이라고. 쉬워요. 이걸 잠깐만. 요것만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에서 저 P를 뜻하는 건 항상 프라이스예요. 가격이죠. 어떤 가격이요? 주식의 가격이겠죠. 그래서 그 회사의 시가총액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B는 그 기업의 공책. 공책을 뜻하는 건 순자산이에요. 어떤 기업이 2조 원의 자산이 있어요. 그 중에서 1조 원을 은행에서 모았어요. 그럼 순자산이 얼마입니까? 1조 원이죠. 그렇죠? 자, 그럼 PBR을 계산해 볼게요. 시가총액이 1조 원이에요. 그리고 순자산이 1조 원이요. 그러면 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PBR이 몇 배입니까? 몇 배예요? 상수잖아요. 시가총액이 1조 원이요. 순자산이 1조 원이요. 그러면 1조 원을 1조 원으로 나누어주면 몇 배예요? 1. 몇 배요? 1. 아니요. 저희는 1배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한 배라고 합니다. 그럼 민주당원 아니세요? 저희 1배라고 하지 않고 한 배라고 하겠습니다. 한 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가총액이 5천억이에요. 근데 순자산이 1조 원이에요. 아까보다 숫자가 시가총액, 저 주가가 더 낮아졌죠. 그럼 몇 배입니까? 0.5배죠. 숫자가 낮을수록 저평가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대한민국이 주식시장이 2배가 올랐는데 PBR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이렇게 올랐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 일본처럼만 돼도 우리는 7천에 갈 거예요. 대만처럼만 가면 우리나라는 2배가 갈 거예요. 미국은 가긴 좀 힘들어요. 여기 산업구조가 다르요. 근데 어쨌든 엄청나게 지금 저평가 2배가 올랐는데. 근데 왜 이럴까요? 왜 대한민국 주식은 저평가되어 있을까요? 그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이 바꿀 수 있으면 투자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원인 파악을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이 회사 보세요. 이 회사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예요. 잘 보세요. 이 회사는 현금을 2조 원이나 들고 있어요. 현금을만요. 은행에 예금시켜 놨겠죠. 그래서 이자로만 연에 1,000억 이상씩 돈을 벌어요. 가만히 있어도. 그동안 영업을 잘해서 현금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랄만한 수치가 있어요. 주식시장에서 이 회사는 1.4조 원의 거래가 돼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현금을 2조 원 갖고 있는데 주식의 총합이 1.4조 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쉽게 말해서 저희가 민주당원이 한 300만 명 됩니까? 의원님? 500만 명? 500만 명이 저희가 돈을 모아서 1.4조 원으로 이 회사를 산 다음에 회사를 바로 문을 닫고 현금만 찾았어도 6천억 버는 거예요. 와우. 해볼까요? 여러분 어떻게 한국의 주식시장에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건 회사가 엉망이기 때문에. 대주주가 엉망이에요. 돈을 벌어도 남지 않아요. 횡령하고 배임하고 막 큰 집 왔다 갔다 해요. 누가 여기서 투자를 하겠습니까? 난 니네 갖고 있는 현금도 인정해주지 못하겠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회사가 대한민국에 너무너무 많다. 그런데 이런 회사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가 여기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상법 개정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의 정상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가 엄청나게 좋아져서 주식을 사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정상화라는 관점에서 제가 여러분께 요걸 한번 설명드리고 싶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주식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자, 제가 쉽게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왼쪽의 작은 표는 제가 광순회복덕방이라는 회사를 창업하는데 돈이 필요하죠. 10,000원이 필요했어요. 은행 갔더니 7,000원 꿔준답니다. 다 못 꿔주겠대요. 7,000원 꿔왔습니다. 근데 저 부채라는 항목에 부채는 약속이 있죠. 두 가지 약속입니다. 첫 번째는 원금을 갚아야 되고 그리고 이자를 내야 돼요. 그렇죠? 좋습니다. 그런데 3,000원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자본이라는 항목으로 3,000원을 제가 친구들한테 투자를 받았어요. 제 친구들 9명. 제가 300원씩 투자해서 자본이라는 항목입니다. 저게 아까 말한 순자산이요. 그죠? 자산에다가 부채를 뺀 금액이니까. 근데 이 자본에는 뭐가 없습니까? 약속이 없어요. 이자를 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원금을 안 줘도 돼요. 친구들은 저한테 투자를 한 거니까. 근데 친구들은 뭘 보고 저한테 투자했겠습니까? 가치. 제가 가치가 어디가 있어요? 돈을 벌겠다는 희망. 그냥 얼굴 보고 했겠죠. 투자밖에. 네, 투자했겠죠. 그 대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어떤 약속이요? 나중에 잘 되면 나눠 갖는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투자죠.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열심히 일했고 매출을 1,000원 일으켰고 이자 내고 임대료 낸 다음에 100원을 남겼어요. 그러면 100원을 남겼으니까 약속을 지켜야죠. 10원씩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10원씩 나눠가지고 뭐하냐? 이 돈을 나한테 남겨주면 내가 더 열심히 일해서 나중에 큰 돈을 나눠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모두 다 동의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 열심히 일했고 매년 100원씩 벌었으니까 1,000원을 벌었고 정확하게 뭐만 커졌어요? 자본만 커진 거예요. 돈을 벌어서. 아까 그런 회사들이 거예요. 그런 회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딱 10년이 된 시점에서 제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드디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0년 동안 고생했어. 내가 이제 100원씩 나눠줄게. 라고 한 거예요. 근데 다 좋아해요. 그랬더니 그 중에서 한 명이요. 제가 모르는 사람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누구세요? 했더니 뭐라는 줄 아십니까? 나 어제 김태년한테 주식을 샀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놀라시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주식을 몰라. 100원이기 때문에 안 놀라요. 100억이라고 하면 어떡하십니까? 또 하나 충격적인 사실. 누군가 하루 만에 100억을 벌게 생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르시겠어요? 그동안 돈을 몽창 벌어놨는데 하나도 안 나눠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악당을 만났다고요. 누구예요? 갑자기 나눠줘요. 법을 바꾸고 배당을 증가시키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하나도 안 나눠준 겁니까? 일단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저임금에 엄청나게 노동해주고 정경유착, 특혜주, 공장 지어준다며 환경오염 다 봐주고 세금 깎아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국산품 엄청나게 이용해주고 그래서 그렇게 돈 많이 번 거 아니야? 그 대신 우리는 참았어요. 왜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임금도 나중에 많이 올려줄 테고 그리고 배당도 많이 해주겠지.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약속을 안 지키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현금만 120조 원이에요. 약속을 지키라. 그러면 그 약속만 지켜도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주주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주주로는 이 변화를 일으키지 못해요. 우리가 주주가 돼서 변화를 일으켜야 돼요. 과거의 주주로는 변화를 못 일으킨다고요. 새롭게 주주가 돼서 상권만 바뀌면 뭐합니까? 주주가 안 바뀌면 똑같잖아요. 우리가 주주가 돼야죠. 그리고 그게 사실은 우리의 투자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굉장히 중요한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되면 실제로 주가가 오를까요? 이거 보세요. 이거는 전 세계에서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애플이에요. 10년 동안 주가가 880% 올랐으니까 9배가 오른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여드리면 이따 아이폰 말고 내가 주식을 샀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니에요. 주가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요? 기업이 좋아졌기 때문에. 아이폰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팔았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업이 돈을 엄청 벌었겠죠. 10년 전보다 이 회사는 매출이 4배 이상 증가했고 이익도 그만큼 더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애플이 갖고 있는 자산은 증가했을까요? 줄었을까요? 아니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삐까뻔쩍 건물도 사고 땅도 사고 예금도 많아지고 현금도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게 좋은 회사라고 알고 있죠. 10년 동안 애플에 갖고 있는 순자산은 반토막이 났어요. 그렇게 엄청나게 전 세계에서 돈을 벌었는데 돈 다 어디 갔습니까? 세당. 배당해주고 10년 동안 자사주 매입을요 6천억 달러를 매입해서 소각해요. 투자. 이게 좋은 회사라. 이게 좋은 주식이에요. 이래야 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애플이 좋습니까? 삼성전자가 좋습니까? 앞으로는 상관없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좋은 회사가 돈 많이 벌어서 그래 니네 건물도 사고 니네 현금도 많이 갖고 있고 이게 좋은 회사인 줄 알아요. 천만에 봤어. 이걸 만들어내겠다는 거. 대한민국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일본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건 일본의 니케이 지수예요.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2013년도에 만이었습니다. 만. 니케이 225 지수가. 그런데 2024년도에 저게 4만이 됐고요. 지금은 5만 5천이에요. 12년 동안 지수 자체가 5배, 거의 6배 정도가 올랐다고요.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는 우리도 만도 가고 2만도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일본이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을까요? 1년 만에 거의 1년 지나서 2배가 올랐고 이렇게 올랐어요. 그 원동력에는 이게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하고자 하는 거예요. 민주당이 하고자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아까 우리가 얘기한 뭐가 딱 보이십니까? PBR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법도 개정하고 거버넌스 고치고 지배구조 개편하고 투자자들 바꾸고 10년 동안 계속 해와서 결국에는 주가를 그렇게 크게 상승시켰어요. 대한민국이 이 길로 똑같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 개혁, 이 변화의 길로 지금 시작을 끊었어요. 그 중심에 민주당이 있어요. 그런데 놀랄만한 게 뭔지 아십니까? 민주당은 이제 몇 개월 지났어요. 이재명 대통령 몇 개월 지났습니다. 일본은 10년 동안 한 일이거든요. 8개월 지났어요. 우리. 엄청나게 속도가 빠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속도가 빠른 줄 아세요? 왜 이렇게 민주당은 갑자기 막 3법 1차 개정, 2차 개정에 막 이제 3차 개정한다고 그러고 코스닥 막 지주사 만든다고 왜 이런지 아십니까? 대통령. 김태년 의원이. 김태년 의원이 계십니다. 저돌적으로 앞만 보고 달리는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개혁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민주당한테 전적으로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이거는 속도전입니다. 빨리 해야 돼요. 예. 일본보다 훨씬 빨리. 너무나 좋죠. 충분히 우리도 이런 그래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여기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주가가 올라서 어떻게 합니까? 저 주식 갖고 있는데 팔할까요 말까요? 이럴 때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저 높은 곳을 바라보십시오. 네, 그 변화를 네, 큰 변화. 네. 여러분 근데 그 변화가 투자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한국의 경제에서도 큰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기업이 배당을 증가시키면 여러분들 소비가 증가할 거예요. 소득이 증가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 캐시미어 코트
생전 안 사던 캐시미어 코트를 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다시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럼 주가가 오르고, 그러면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수많은 혁신기업들이 나오고, 그러면 다시 그런 혁신기업들이 또 다른 성장을 만들고, 이런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나라 대통령이 자기 계좌 보여주고 여러분 투자하세요, 주식 투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무슨 투기판이에요? 투전판이에요?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주식 투자가 시작일 뿐이에요. 그리고 기업을 변화시키기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불가피하게 저성장으로 갈 거예요. 인구가 증가합니까? 고령화되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는 성장을 만들 겁니까? 그런데 경제가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있다고요. 돈이 증가하는 것도 경제가 성장하지만 여러분 두 명이서 돈을요 막 주고받아도 경제가 성장해요. 그게 순환경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화폐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부가 산출되는 게 아니고 계속 돈을 주고받는 경제. 그겁니다. 기업이 갖고 있는 돈을 주고받잖아요. 그러면 경제가 성장합니다. 그럼 저성장을 탈피할 수 있다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아주 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당원으로서 이 그림을 이해하고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런데 이 선순환을 가장 잘 만든 나라가 바로 미국이에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1970년대 후반에 엄청나게 경제 위기가 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물가, 오일 쇼크 때문에 물가는 엄청나게 오르는데 금리도 거의 20%를 올려요.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할 수 없고 거의 공황 수준으로 빠지죠. 그때 미국 정부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갑자기 주식 투자를 시작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경제가 엄청나게 오고 막 불황이 온다고 하는데 갑자기 연금 같은 걸로 막 주식 투자를 하래요. 혜택을 막 주면서. 근데 했죠. 근데 주가가 오릅니다. 주가가 오르니까 가계의 부가 증가하면서 소비를 점차 증가시켜요. 그러면서 미국의 기업들이 좋아져요. 주가가 또 올라요. 그러면 중산층이 그리고 노동자들이 주식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부가 또 커지고. 그러면서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여러분 보세요. 미국의 기업들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애플 이런 회사들 다 여기에서 출발했다고요. 아까처럼 제가 광수연복도 말씀드렸죠. 사실은 기업이 처음으로 출발하는데 이자를 다 내고 하면 어떻게 기업을 합니까? 이자 없는 돈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경제가 엄청나게 좋아진 거예요. 사실은 출발. 저는 대한민국이 이 출발선상에 서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이해하시고 이 선순환을 이해하시고 크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최근 1년 동안 코스피 지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아주 재미난 지점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오르는데요. 이게 리테일 인베스터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개인 투자자들은요. 오르는 내내 한국 주식을 팔았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르는데. 근데 다 어디 간 줄 아세요? 미국 거 샀어요. 이거 보세요. 이게 뭐냐면 Net Buy of US Stock by Korean Investors. 한국 사람들이 산 미국 주식. 왜 이런 겁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주식이 올랐는데 가장 많이 한국 사람들이 팔아서 미국 주식을 엄청나게 샀어요. 왜 이럴까요? 미국 주식에 대한 믿음이 있나요? 그런 건가? 그런 게 있죠. 한국 주식에 대한 불신. 그런 거 있죠. 바로 그 지점.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런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애널리스트 하면서 제가 어떤 일을 했냐면 한국 주식을 외국에서 팔러 다녔다고요. 월스트리트 가서 제가 미국 투자자들 만나서 한국 주식 좀 사세요. 한국 주식 좀 사세요라고 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전 세계를.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항상 그들한테 물어본 게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마지막에 미팅 끝날 때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한국 주식에 우리가 뭐냐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잖아요. 코리안 디스카운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생각하세요? 투자자 입장에서 그럼 뭐라는 줄 아십니까? 저는 우리가 다들 생각하는 거, 뭐 남북 문제, 뭐 정치 문제? 아니요.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뭐냐면 한국 사람이 한국 주식을 안 사는데 왜 나보고 사느냐? 그게 가장 저평가의 원인이다.
야, 니네 국민도 안 사고 연기금도 한국 주식을 줄이고 있는데 왜 우리 보고 한국 주식을 사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바꿔내야 돼요. 그러면 완전히 다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한국 주식을 사기 시작했어요. 큰 변화요. 이러면 외국인들이 따라 살 거예요. 오늘 SK하이닉스가요 거의 4% 올랐거든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블랙락이라는 미국의 전 세계 글로벌하게 엄청나게 롱펀드, 그러니까 뭐라면 막 자산 규모만 엄청난 회사가 지분 신고를 했어요. 이런 적이 별로 없거든요. 드디어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사기 시작해요. 그 근거는 어디에 있다? 한국 사람들이 사기 시작합니다. 오, 그럼 믿을만하네. 그래서 우리가 사면 주가가 오르고 또 외국인들이 사고 이런 선순환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얼마나 앞으로 정치나 정책이나 법이나 할 것 없이 한국 사람들한테 한국 주식을 사게 할 수 있는 신뢰를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걱정 많이 하지 마시고 이렇게 올랐는데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같이 우리가 함께 투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 제가 책이요 진보를 위한 주식 투자라 책을 냈거든요. 근데 저는요 이 책이요 너무 화가 나요. 왠지 아세요? 강남에서 제일 많이 팔려. 우와. 제가 출판사에 전 이 광고는 책 광고는 절대 안 한다고 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광고한 곳이 있습니다. 버스요. 제가 이 160번에 하고 싶었어요. 어디를 지나치냐면 온수와 구로, 영등포, 종로와 창경군, 미아까지 갑니다. 저는요 강북만 가는. 새벽에 일터로 나가는 분들에게 그리고 수많은 노동자 그리고 밤늦게 막차를 타는 분들에게 제 책이 읽고 싶어요. 전 그분들이 주식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세상이 바뀔 거 아닙니까? 네?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민주당도 그리고 정치인들도 사실은 도움을 주셔야 돼요. 어떻게 이 방향으로 갈 건가? 제가 전국에 지난해 6월부터 지금까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무료 강연을 하고 있는데 거의 15,000명을 했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사연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되게 제 마음을 정말 울렸던 그 중에서 말이 이 말이었어요. 뭐냐면 조용히 오셔서 저한테 너무 고맙다. 왜 고마우냐면 여태까지 60년 넘게 살면서 아무도 나한테 주식 얘기를 해준 사람이 없다. 왜 안 했을까요? 너는 돈 없잖아. 너는 무슨 주식 같은 거 생각도 하지 마.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료 강연이니까 오셔서 들은 거예요. 그분 투자할 돈 없으시죠? 그런데 주식을 이제 알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 나눔 자체도 사실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그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사실 격차라는 건 돈의 격차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하면 뭐 그들만 하는 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알아야 되고 다 같이 함께 해야 돼요. 네. 그래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야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바꾸고 싶은 세상이 더 다가가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제 책을 사달라는 말씀을 드리면 안 사줘도 됩니다. 엄청 잘 팔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이 말씀 드릴게요. 제가 좋아하는 문구인데 유발 하랄의 사피엔스에 나오는 말입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부자는 자산과 투자물을 극히 조심스럽게 관리하는 데 반해 그만큼 잘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빚을 내서 정말로 필요하지도 않는 자동차와 TV를 산다. 자본주의 윤리와 소비지상주의 윤리는 동전의 양면이다. 이 동전에는 두 계율이 새겨져 있다. 부자의 지상 계열은 투자하라. 나머지 사람들 모두의 계율은 구매하라.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뭐 소비하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니고요. 우리가 투자의 관점으로 세상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투자는 가격이 아니고 가치를 보는 거고
가치를 보는 관점에서 지금 대한민국 주식은 그리고 주식시장은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고 있다. 여러분 어쩌면 그 가치를 만드는 일에 여러분들이 혁혁한 공을 세우셨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추운 날 응원봉 두시고 그렇게 고생하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고생하시고 주식은 한 주도 없어요. 제가 열받아요, 안 받아요? 너무너무 열받아요. 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투자하고 세상을 바꿔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쩌면 진짜 변화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우리가 잘 돼야, 우리가 진짜 잘 돼야 저는 진짜 변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또 해봅니다. 예, 제가 이 말씀을 이따 드리고요. 뭐 사야 돼요 이런 것들은 일단 카메라 끄고 카메라 끄고. 네, 고맙습니다.